왕십리는 이미 쿼드러플 역세권의 개발 다 끝났고 이런 말씀들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상왕십역에 있는 스타부동산 찾아왔습니다. 지금 스타부동산 잡았을 때 저희가 방문했던 부동산들 중에서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되게 예뻐요. 아, 그래요? 여기 되게 새거, 하얀색, 화이트 이런 네. 느낌 되게 많이 드는데 스타부동산만의 차별화된 특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성동구에 10년을 거주를 하면서 단지별로 제가 직접 집을 알아보러도 다녀봤고 저 같은 경우는 두 분의 의사를 충분히 듣고 다른 단지가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면 거기까지 다 임장을 같이 함께 해서 한번 방문을 하실 때 금방 이렇게 끝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옷을 하나 사도 여기가 더 쌀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은데 성품발품 팔죠. 한 번 사면은 긴 시간을 못 움직이시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약간 제가 매수했을 때의 느낌을 좀 바탕으로 기본으로 해드리고 있다 보니 시간 소요는 한 번에서는 잘 안 되고 이제 뭐 두 번, 세 번 충분한 피드백을 계속해서 이제 메일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을 한 번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되게 여러 번에 걸쳐서 네. 해주시는 그런 스타일이신가 봐요. 네. 저희도 사실 지난주에 한 번 왔다가 이번 주에 또 온 거거든요. 지난주에도 네. 거의 매물을 한 오태를 7개? 한 7, 8개 봤던 걸로 기억을 해요. 사장님께서 되게 많이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지역끼리도 되게 많이 비교해 주셨고 그게 저희한테만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아니면은 원래 좀 그렇게 하시는 스타일이세요? 원래 좀 그런 대신 이제 예약제로. 아, 대신 예약제로. 네. 그러니까 뭐 어떤 분은 전화를 주셔서 집을 보는데 1시간밖에 시간이 안 돼요. 이런 분들은 솔직하게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저랑은 최소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될 수 있으면 그 바운다리 안에서는 다 보여주자 주입니다. 처음엔 저희 단지를 보러 왔다가도 다른 데를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맞는 게 그쪽이기 때문에. 대체 뭘 선택하는 게 좋은 건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와서 허심탄회하게 사장님이랑 상담 받아보시는 거 저는 완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왜냐면 제가 해봤기 때문이죠. 이 주변에 어떤 아파트들을 주로 중개하시는지 궁금해요. 주는 이제 센테라스. 네. 여기가 1, 2, 3구역으로 뭉쳐있는 왕십리 뉴타운이다 보니까 현재 원투랑 뭐 포레라든지 성동구 중심지로 있는 이제 보통 많이들 찾으시는 옥수동, 금호동. 아, 거기도 하세요? 네네네. 아, 아니 제가 이제 그쪽에 살았다 보니까 그쵸. 옥수금호, 뭐 행당 이쪽도 볼 게 많으니까 네. 이제 본격적으로 상황심리 지역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네. 전반적인 이제 지역의 특징 이런 것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역적인 특색은 남쪽으로는 고바이가 있고요. 단지 특색으로는 이제 행당동이 이제 주로 타겟을 하고 왕십리 두 개로 큰 센터가 나뉘는데 행당 같은 경우는 2000년도에 보통 입주들을 한 대단지. 그러니까 행당역을 기점으로 한진타운이랑 대림아파트가 마주보고 있고 30평대가 30평대가 11억 정도? 이제 거기는 이제 리모델링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장점은 역사 가깝고 대단지지만 이제 구축이나 가격이나 이런 게 고가이기 때문에 조금 약하다고 왕십리로 넘어가게 되면 한 2014년부터 17년에 입주된 단지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왕십리자이라든지 왕십리자이 아. KCC라든지 제일 큰 단지가 700세대 정도 되는 왕자이라서 거기가 가장 이제 내부 구조로는 좀 잘 좋아요?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선호도가 높다고 보시면 대신 이제 거기 같은 경우는 단지에서 큰 단지가 아니라 보니까 단지 내 커뮤니티는 잘 돼 있지만 전반적인 인프라는 조금 약하다. 부족하다. 상권 이런 것들이 약하고 네. 행당역 쪽은 상권이 되게 좋더라고요. 엄청 잘 돼요. 병원도 엄청 네, 가깝고. 원하시는 수요층에 따라서 조금 선호도가 이렇게 갈려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거 시간이 길어서 내가 공간에 대한 개방감이나 이런 걸 주로 생각해요. 예를 들면 뭐 젊은 분들, 아이가 아직 많이 어리신 분들은 아무래도 주거에 대한 만족도가 공간이 넓은 왕자리를 조금 더 선호를 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내 자녀가 초등학생이나 뭐 중고등학생, 학원이라든지 이런 또 맞벌이 부부들 네. 네, 그런 분들은 역사가 가깝고 인프라가 좀 단시간에 해결이 되는 음, 주축이어도 좀 그쪽으로 조금 더 선호도가 있는 선호를 하시고 저희가 위치해 있는 상황심리역 주변은 네. 어떤가요? 구체적으로는 상왕십리역도 남과 북으로 나뉘어요. 네. 그러니까 역 쪽에 가까운 저희는 부동산, 네네네. 네, 주복동이라고 하는 이 역사를 깨고 있는 쪽과 긴 직사각형으로 신당 쪽으로 되어 있는 데까지 가격 차이가 매매로는 30평대 기준으로 최소 1억에서 3억대 이상의 차이가 난다고 3억까지도 차이가 네. 나요? 이유가 뭐예요? 보통 역세권 하면 도고 몇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한 8분? 그러니까 보통은 10분 이내에 역세권이라고 하는데 네. 저희는 완전 초역세권이다 보니 선호하시는 게 역 근처로 매수자분들이 선택을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들만의 리그다. 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가격의 갭 차이는 난다고 좀 보시면 나고 돼요. 있고 시세는. 센트라스 시세 같은 경우는 여기가 역과 역에 따라서 좀 틀리다고 했잖아요. 11억 후반부터 최근에는 12억 2천짜리가 됐고 역사 근처는 13억 4천에 거래가 왕십리 쪽을 지금 들어와도 괜찮냐라는 사실 논란이 되게 많아요. 왕십리는 이미 쿼드러플 역세권에 개발 다 끝났고 뭐가 더 솔직히 남아있냐, 이미 다 가격에 다 반영됐다, 이런 말씀들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나는 뭐 로또처럼 된다. 그거는 지금 어디를 붙이기 힘들다고 보는데요. 네, 실거주를 하면서 플러스 알파를 바라본다라고 하면 제 개인적인 견해는 충분히 가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GTX C노선이 외곽에만 좋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외곽에는 큰 수혜의 지역은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가격의 갭은 이미 발표와 동시에 이미 오를 만큼 올랐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대신에 개통 후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걸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개통해도 서울 사람들은 크게 상관없지 않아요? 예를 들면 삼성역까지 여기서 한 10정거장, 11정거장이거든요. 근데 GTX-C가 생기면 한 정거장.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이미 삼성역 네. 좋죠. 너무 좋죠. 너무 좋죠. 너무 무역센터. 좋죠. 네. 근데 거기를 왜 지나갈까요? 그거는 중심지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면 결론은 뭐냐? 왕십리도 이미 좋지만 삼성역 쪽은 거리가 멀지만 같이 묶일 수가 있게 된다. 네.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그러니까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중심지기 때문에 관통하는 게 생기는 거고 추가로 동북선도 생기죠. 계속 왕십리의 중점으로 생기면서 크게 하나의 성동구를 보자고 하면 제 개인적인 견해예요. 그러면은 성수 1, 2, 3, 4지구라든지 3표 부지. 삼표레미콘 부지. 네, 그 레미콘 부지가 최근에 공모를 통해서 이미 확정이 됐어요. 네. 일선 빌딩 한데 아시죠? 목표를 2025년에 인허가 과정과 착공을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가시적인 게 눈에 들어오는 게 계속 뭔가가 생기죠. 서울숲 지금도 주변으로 더 좋아진다는 네. 거. 그리고 절대 불변의 법칙 압구정의 재건축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된다고 가정하에 서울숲을 그 교각을 세워서 연결 통로로 만들 예정이에요. 압구정부터 여기가 큰 하나의 성동구가 좋아지는 호재들만 가시적으로 되게 높게 남았다. 근데 그거를 너무 먼 미래라고만 보고 단편적인 투자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눈앞에 당장 큰 파이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거는 안 어떻게 보이니까. 보면은 부동산은 부동산 신의 영역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 그래프를 네. 수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게 명중을 다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당연하죠. 해요. 그래서 저는 영혼까지 끌어서 집을 사라고는 말씀은 전혀 안 드려요. 좀 안전하면서도 길게 내가 죽어도 괜찮고 뭔가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데는 과감하게 매수를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셔도 네. 전세 수요보다는 나을 것 같다. 지역권이 더 묶인다는 게 그렇죠. 저는 되게 좋은 발상인 것 같아요. 좋은 인사이트인 것 같습니다. 호텔 같은 거 만들어지고 그런 거 있다고 했는데 그것도 네.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작년에 가결이 됐기 때문에 왕십리역은 복합 문화 시설로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숙박업 호텔과 주거용으로 한 650세대 정도. 그래서 이제 최고 55층으로 해서 거기 이제 개발이 돼요.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왕십리역의 GTX라는 게 뭐냐면 삼성역 하면 뭐예요? 글로벌로 확장을 하겠다. 그렇죠. 근데 왕십리를 선다. 근데 거기에 주상복합적으로 55층으로 호텔과 주거단지가 생긴다. 이것도 하나의 글로벌로 이제 여러 가지로 복합 업무까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개발 호재는 행당 7구역 재개발 재건축 말고 큰 하나에 크게 묶여 있을 수 있는 포인트들이 아직은 있다.